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8월 13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전략에도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터키가 상당히 좀 시끄럽다는 얘기를 드렸죠. 자, 이번 주 초반 두 가지의 큼직큼직한 요건 자체가 충돌이 되면서 어느 쪽이 이길 것인가, 이것을 시험하는 한 주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에 사진에 제가 비행기 사진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러시아 쪽이고요. 다음에 한 장 더 사진을 올려드리면 중국 쪽에서 사진, 중국 쪽 무기를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올려드린 사진은 러시아 쪽 사진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지금 무기 개발 부분들에서 상당히 한 단계 미국이 약간 긴장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무기가 극초음속 무기라는 게 있어요. 러시아 대통령이 공개한 무기 중에 하나고 마하 20까지 날아갑니다. 중국도 마하 6 미사일 실험 성공 부분들을 했어요. 러시아는 마하 20이고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전부 다 무력화시켜요. 그러면서 이 주말에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우주군 창설 하고 주말장에 제가 지금 3주 연속 계속 똑같은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일본이 미국에 어떻게 당했는지, 특히 소련이 어떻게 해체가 됐던 하나의 빌미, 여러가지 요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죠. 하나의 요건이 모든 걸 다 만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 군비경쟁 부분들로 인해서 소련이 재정적인 문제가 나중에 쌓여서 해체 수준에 진입하게 되는 하나의 발단을 만들었던 것은 분명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우주군 창설 부분들은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시스템,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하 20, 마하 6 정도의 미사일 시스템 부분이 지금 실전 배치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계속 단계 자체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우주군 창설 관련된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 여러분들에게 기본 개념 부분들은 이걸 계속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의 국채 발행 7,700억 달러, 작년 대비 60% 이상이 계속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불안, 공포감, 그런 분위기 자체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계속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꼭 필요하다는, 아베가 우리나라 예전에 보수층에서도 보면 북풍이라든지 이런 북한, 공산당이냐 아니냐, 이 흑백 논리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언론에 노출시켰던 언론 조작 부분들을 했던 것처럼 아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언론을 계속 세뇌시키고 조작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역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모든 역사와 모든 정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딜레마이자 하나의 마케팅, 좋게 말하면 마케팅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채 7,700억을 발행 부분들을 좀 더 저금리에 발행하려면 이 불안 심리의 기조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 공격 대상이 미중, 이 첫 번째고, 터키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또 하나 들어왔죠.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우연찮게 여기 공통점이 시리아는 한번 얘기를 드렸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 나중에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 자체가 2.9% 아래로 하향하고 있고, 예전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 색깔 논쟁이 아니에요. 친미냐, 미국의 선의 라인에 설 것이냐 쓰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너는 미국 라인이냐 중국 라인이냐, 너는 미국 라인이냐 러시아 라인이냐, 예전에 공산주의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이념 전쟁이 아니라 경제 색깔 라인에 서열 정리 부분들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는 다음 주 초반뿐만 아니라 하반기 내에는 계속
뭔가 공포심이 밑에 기반에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 7,700억을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터키 문제 부분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우하고 나스닥이 따로 움직였어요. 0.2% 정도 다우는 하락 부분이 나왔고 나스닥은 0.3% 정도 상승 부분이 나왔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 해외 시장에서 유럽 쪽은 터키 은행에 대한 익스포저 이걸로 인해서 1% 이상의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다. 특히 리라가 폭락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터키가 IMF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에 반해서 러시아의 구제금융 부분들을 좀 손을 벌릴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두 나라가 지금 뭐 중국, 러시아, 터키, 그 다음에 이란 계속 미국의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집중 타격 부분들을 좀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 부분들이 아마 하반기, 3분기 내내, 3분기 내에서도 계속 화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하고 그와 반해서 이번 주는 이제 우리가 주간 전략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외풍이 시끄럽고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이 소음이 상당히 좀 많죠. 이 소음의 강도를 상당 부분 흡수를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외부로 튕겨 보낼 만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일요일 오후에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계속 8월 말 5월 초 계속 시장에서 뭐 갑론을박 나오고 다음 주에는 뭔가 하나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남북한이든 그다음에 북미든 뭔가 아니면 북중이든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어느 정도 스케줄링 부분들의 윤곽 자체가 명확하게 나올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계속 우리는 이게 우리나라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강조를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 남북 고위급 회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8월 말부터 9월 달 내내 있을 세계, 뭐 북중, 남미, 그 다음에 북미, 어떤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따라서 관련주들, 기본 예전에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은 기본 베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선발대가 갔다면 저는 이제 이 선발대에서 후발대보다는 실질적인 실적에 관련된 그 다음에 경영 기대감 부분에서 중추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허리 관련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을까? 어떻게 AB 파동을 지금 조금씩 보내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은 최소 어떻게 보면 장보고 일반과 프리미엄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반과 프리미엄까지.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급변 부분들하고 방향이 쑥쑥 바뀌죠. 그런 와중에 산업적 사이클 부분들은 정말 느리지만 이 나무가 나이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자라죠. 그런 것처럼 정말 스무스하게 움직여요.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 경영 관련된 부분들은 하나의 큰 사이클 부분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요건 자체에 따라서 이 상승 각도도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미리 장보고 쪽의 일반 글쎄 모르겠다. 지금 시장 자체는 계속 프리미엄 부분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 부분들 등등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우리가 윤곽 부분들을 좀 그려두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도 보면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났죠.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나서 이제 9월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터키하고 남북 정상회담의 두 가지 내용 부분들이 충돌되면서 어떻게 남북 정상 경협 관련된 부분도 현재 시장에서는 모멘텀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됐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모멘텀으로 남북 정상회담,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도 내용을 보시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하나가 5년간 22조 투자, 뭐 삼성 같은 경우에 180조 투자해서 설비 투자하는 것은 일단 오케이. 설비 투자는 매년 30조 이상씩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좀 계속 관심권을 드는 게 M&A 관련된 자금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
이것에 어느 쪽이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를 상당히 큰 관심 부분들을 좀 두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하나도 5년간 22조 정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장 끝나고 나올지 장 중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정치권 쪽에서 그 혁신성장 전략 투자 방향을 2시 정도 전후에 발표가 예정이 좀 돼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뭔가 지금 다음 스텝 부분들이 물밑에서 모태펀드라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잘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근데 규제 완화가 속도가 생각보다 좀 더디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혁신성장 전략 투자 방향이 월요일장 한 오후 2시에서 3시 정도 발표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모멘텀 측면이죠. 시장 자체가 모든 게 이 땅에서 남북협력 시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탐색전을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터키라든지 러시아가 경제제조로 인해서 불안 심리, 공포감 부분들을 만들면서 미국은 슬슬 국채 발행 부분들을 증가하는 공포 분위기를 만들면서 자기의 입속 부분들을 챙기는 시장 자체가 되다 보니까 산업재가 이 땅하고 같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뭡니까? 각계전투식으로 정책적인 모멘텀, 개별적인 실적 모멘텀에 따라서 종목군이 업의 능락분 따로따로 움직임,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와 삼성의 M&A 쪽 투자 자금, 그리고 혁신성장 투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남북뿐만 아니라 모두 다 포함시켜서 북미, 북중, 그 다음에 북미, 남한, 남중, 남북한 정상회담 부분들의 가능성 부분들 계속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8월 13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